안녕 여러분. 안녕.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엘서입니다. 이 방송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새해 첫 방송. 새해 첫 방송. 그러니까 무려 2023년이야. 어우. 나는 2023년이라는 숫자가 어색하지. 공상과학 같아. 약간, 맞아, 맞아. 약간 22년까지도 이 정도 느낌은 아니야. 21년까지도 괜찮았어. 그치. 근데 약간 지구 망한다라고 했던 연도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맞아, 옛날에 맞아. 뭐 이쯤 되면은 망할 맞아, 거야. 맞아, 이런 맞아. 연도 같은 이쯤 돼 느낌이야. 2023년쯤이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랬던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걸어다니죠. 환승 3번씩 하면서 홍대 왔다 내가. 환승할 지하철만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2023년을 우선 지직선과 함께 들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 새해 복 오늘,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방송은 이제 새해이니만큼 새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지난 2022년을 또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나는 새해를 맞이할 때 지난 해를 돌아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우리 패널들의 새해 계획, 새해 다짐, 그리고 지난해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직선의 2022년과 2023년은 또 어땠고 어떨지 이런 얘기를 간단히 나눠보고 오늘 방송은 라이트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 우선은 개인 얘기를 먼저 해볼까 패널들? 그치. 2022년은 어땠어? 22년 나는 안정적이었던 해였던 것 같아. 딱히 뭔가 큰 위아래 이슈 없고. 없이. 근데 오히려 딱 12월 들어서 내가 최근에 진짜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야? 반려견 입양을 했어. 왜 말 안 했어? 오늘 하려고. 앤서인데 혼자 안 사잖아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반려견 입양을 저번 주 수요일에 했고 사진 미쳤나봐. 왜 말 안 했어? 너무 귀엽다고. 어머.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이야? 종이 없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데리고 온. 나 이 종 알 것 약간 같은데. 슈나우저 믹스? 라고는 믹스? 하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믹스됐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사진 더 보여줘. 이따 보여줄게. 뭐야? 지금 보면서 들으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한 2달 전부터 지켜보던 아이고 지금 6개월 됐거든? 애기네. 아직 애기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내가 생활이 이렇고 뭐 가족들도 같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케어가 되겠다. 케어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가지고 저번 주에 입양을 했고 나의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큰 일이 있어서 너무 크다. 올해와 내년을 다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 A to G로 말해줄 수 있어? 과정을 A to G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유기견 보호센터 우리 지역 유기견 보호센터 들어가서 지켜봐. 그러니까 좀 그냥 지나가다 그냥 막 들어오시게 해? 포인핸드라는 그 직접 가서 본다는 게 아니고 포인핸드라는 어플이 있고 그지. 그 센터 보호소 거기 들어가가지고 항상 보는데 이 친구를 2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 2달 동안 거기 있었어? 2달이 넘었고. 왜? 금방 입양될 것 같은데 애기라서? 근데 뭐 그렇게 됐어. 근데 이유는 없고? 이유는 없고. 입양이 안 된 거지. 아프지도 않고 엄청 되게 착하고. 되게 의외다. 왜냐면은 나도 포인핸드 어플 알고 자주 보는데 어린애들은 빨리빨리 입양되더라고. 그치. 빨리 입양되고.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우리 지역 보호센터는 그 안락사를 안 시켜. 원래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시키는데 그걸 안 시켜서 이 친구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었어. 애견 카페에서. 애견 카페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 인스타그램을 계속 이제 팔로우업 하다가 어느 날 게시물 하나가 올라온 거야. 뭐 땡땡이 입양 준비 완료.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끝났구나. 이제 내가 또 지켜만 보다가 이 친구를 떠나보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입양이 돼야 할 아이니까 이 친구는 입양 준비가 완료된 아이예요. 라는 뜻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져가지고 이제 문의해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이제 보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아니야, 보러 갔지. 서류 작성하기 전에 어떤 친구인지 나도 봐야 되니까. 그치, 봐야지. 그래서 보고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어땠어? 그걸 설명 좀 해줘 제대로. 너무 좋았지 뭐. 어땠어? 아니 왜 애견 카페 딱 갔는데 저기서 뭐애가 도도도도 딸려오더라 라던가.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그 애견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언제 입양 가지?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쁜데 얘는 왜 입양 안 될까라고 그 카페 주인분이랑 손님분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들어간 거야 그날. 걔 보러. 그래서 얘 보러 땡땡이 보러 왔어요 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운명처럼
그리고 갔는데 너무 얌전하고 우리한테 먼저 왔고 바이브가 좀 맞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귀여워. 강아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보면 그냥 느낌이 와. 근데 이게 궁금했어. 이런 썰들이 있더라고. 느낌이 오고 한 번 봤는데 지나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미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봤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서류 작성하고 그쪽에 센터에서도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역량이 되는지 확인 다 하잖아요. 확인 다 하고 그러고 데려왔지. 유기견 입양이니까 무료로 데려오나? 돈 안 내고? 무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중성화 수술까지 해주고 지원금까지 주는. 아, 좋다. 진짜 여자애야, 큰일이네. 남자애고. 그 유기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된 애래?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아기 때 들어와가지고 유기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구조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녔던 거야? 방앗간이랑 어떤 공장 사이에 있었던 애인데 혼자? 혼자 있었나 봐. 원래 같이 들어오면은 같이 형제끼리 들어오거든. 근데 혼자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아이고, 구조돼서 들어온 아이고, 유기됐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내 눈에 띄어서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게 됐다. 아픈 데는 없고. 아픈 데 없고. 너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착하고 벌써 앉아 기다려 다 하고. 어떻게 그런 애가 너무 왔어? 귀여워.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그럴 때잖아. 6개월이 진짜 에너지 최고일 때거든. 산책 막 두세 번씩 해야 되잖아. 미친 7살? 그쯤이어가지고 에너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약간 체력을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그치. 산책도 막 그런 시키고. 결심. 이 아기 얘기만 하다 끝나도 될 것 같아. 이름이 뭐야? 밥풀. 밥풀아. 원래 까만데 밥풀이네? 여기 입 주변이 하얗게 동그랗게 있거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더 막 밥풀 묻은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서 센터에서 지은 이름인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름 좋네. 바꾸고 싶지 센터 않았고 이름이다. 그래서 계속 밥풀이 하고 사진 있지. 올려줄 거지? 사진 그래 올려줄게. 인스타에. 왜냐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얼굴도 못 보고. 오늘 첫 산책한 거거든. 내가 오늘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믹스견의 이미지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슈나우저 그냥 맞을 것 아닌가? 아니야, 슈나우저는 아니야. 근데 내가 보면 품종견 믹스인 것 같아. 그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그 시고르자부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품종견 믹스 같다. 되게 똘망똘망하게 생겼다. 벌써 6.3kg여가지고 조그매 보이는데? 꽤 커. 생각보다. 크구나. 얼마나 클 것 같대? 한 센터에서는? 9kg까지는 클 것 같은데. 중형견 중형견 조금 정도? 작은 중형견 정도. 앤서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12월 들어서야 이 입양도 하나의 사건 엄청 큰 사건이지. 이거는 인생의 사건 사건이지 중에 진짜. 하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친구들 4명이서 뉴욕 가잖아. 어떻게 돼? 애기는? 애기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지. 애기는 엄마 아빠랑 있고. 그래서 친구들 4명이랑 뉴욕 가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큰 사건이어서 2022년은 이거를 4월부터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살았다고 해도 이것만 기다리고 2022년에 4분의 3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비약이 아닐 정도로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이슈가 없었나 보다. 그 외에는 뭐 그냥 인간관계로도 특별히 큰일이 없었고 업무적으로도 큰일이 없었고 그냥 뭐 건강도 괜찮았고 나름 무난하게 지나간 해인 것 같아. 무탈이 행복이야. 내가 봤을 때는. 범례 22년 어땠어? 22년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이제 여유 시간에 여유를 부리면서 살게 됐어. 무슨 말이야? 원래 못했잖아. 여유 시간에 막 다른 거 하고 사이드로 맞아. 하고 공부하고 그 시간이 남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간이 남으면 뭐라도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 왜 그렇게 됐냐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뭐? 시작은 우영우였어. 우영우 2022년은 우영우지. 그치. 우영우를 보기 시작하면서 물론 예전에도 재밌게 본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우영우는 내가 너무 재밌게 봤고 막 유튜브로 관련 영상도 막 찾아보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봐서 앉아서 TV 보는 게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지. 이 나이에 깨달았다. 예전에는 앉아서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걸 왜 보고 있나. 나도 그 생각이었어. 나도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행복하다고?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개 행복해.
난 예전엔 뭐라도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거 있잖아.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아 외워야겠다. 진짜 저번부터 그놈의 영어단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좀 사람이 풀어진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또 미쳐가지고 또 보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와이프 혼자 보고 있고 나는 방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지익선 대본 준비를 한다든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같이 뭐 음료수 마시면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22년에. 범례로서는 되게 큰 변화다. 큰 변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근데 아직도 마음속엔 죄의식이 있긴 하거든.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도 되나? 그래서 아마 23년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근데 큰 변화라고 했지만 자연스레 찾아온 변화라고 생각해 나는. 그럴 수도 있지. 약간 나이 먹으면서 나도 그렇고 사람들은 약간 유해지는 것 같아. 뭔가, 자기 자신에게. 근데 나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했어. 3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내가 마음에 들고 비로소 조급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나눴었거든. 어느 정도 그런 영향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조급하지 않은 건 아니야. 아직까지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 근데 뭐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게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약간 그치. 그런 거잖아.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건 알겠지만 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개인이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근데 안느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어. 딱 바쁘지 않은 시기쯤에 우영우를 보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는 날이 생기면서 좀 그랬던 해로 좀 기억이 돼. 내가 진짜 이렇게 여유롭게 있었던 게 얼마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영우는 난 드라마 안 보거든? 그래서 우영우가 되게 오랜만에 본 한국 드라마야. 나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아니 나도 한국 드라마 원래 안 봐. 근데 우영우로 몇 년 만에 깬 거야 이거를. 나도, 계속 나도. 미드만 보다가.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영우라는 작품 자체도 좋았는데 이걸로 한번 한국 드라마 안 보는 걸 깨고 나니까 요새 작품들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요즘 재밌는 거 너무 생각보다 많아. 되게 고퀄리티더라고. 재밌게 보고 있어. 나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나는 사극을 되게 좋아했었어. 2014년 정도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저씨냐 그럴 것 같긴 한데 진짜 꺼져. 징비록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 사극. 뭔지도 몰라 나. 전통 사극이 그때쯤 명맥이 끊겼어. 2015년쯤 그 이후에 이제 퓨전 사극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치. 그 아이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폐기물 같은 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의 흥미가 쭉쭉 떨어지다가 나도 정말 간만에 이렇게 재밌게 본 게 우영우가 거의 시작이었고 뭐 그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이 스파송으로 좀 보긴 했지만 근데 보다 보니까 앤서 말대로 요즘 한국 드라마가 뻔한 드라마 하나 없이 정말 다채롭고 그래서 1화 보면 안 맞아. 돼. 안 돼. 무조건 계속 보게 되더라. 보면 안 돼. 내가 그래서 드라마가 싫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시간 뺏기는 그러니까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정도로 시간을 뺏겨버리잖아. 맞아. 그치. 진짜 잠도 막 밤도 새고 막 그게 싫거든 나는. 내가 맞아. 주체를 못한다는 게. 그래서 드라마를 선뜻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항상. 안느는? 나이 22년. 근데 20년, 21년은 난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치. 다 그랬지. 약간 삭제된 기분이야. 좀 다들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2년은 약간 코로나에서 벗어난 느낌은 들어. 코로나가 그래도 있었지만, 확실히 좀 벗어나서 일상으로 나도 좀 돌아가려고 하고, 20년, 21년 때는 나도 좀 유난이어가지고, 좀 코로나를 엄청 무서워하기도 했고. 그치. 좀 유난으로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큰 변화는 아닌데 나도 약간 범례처럼 좀 자연스레 찾아온 내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불편하면서도 편해. 약간 좀 유해지고 뭐 어때?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이런 게 생겼는데 그런 결과가 사실은 좀 치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치. 뭔 말인지 알지? 결국에는 알지. 치열해지지 않고 좀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위로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좀 고여있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 좀 뭐 무슨 측면에서든 어딘가에 고여있는 걸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혐오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무서우면서도 이게 약간 게을러져가지고 그 무서워하는 감정마저도 무뎌지는 느낌? 의외다. 나는 이게 싫어. 막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올해 나는 되게 안내가 열심히 산 해처럼 보였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어.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 그래? 남이 봤을 땐 그랬을 수 있겠다. 유튜브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 그랬을 수도 뉴스레터도 있겠다. 시작을 했고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옛날보다 스케줄 관리를 더 잘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사는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스스로는 그렇진 않았나 보네. 근데 남이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항상 원래 나 같은 애들은 자기한테 좀 박하단 말이야. 그치, 평가가.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얘기 가끔 듣거든. 너 진짜 바쁘게 살잖아. 열심히 살잖아. 하는데 나는 막상 보는 나는 막 되게 게으르고 막 이것도 저것도 했었어야 됐는데 안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서 뭐 그런 한 해였다. 2022년은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고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이런저런 경험도 많았어. 책도 사건도 엄청 많이 많았고. 읽고 맞아, 뭐 책도 배우러도 많이 다니고 읽고, 그랬잖아. 사건도 많았고 유튜브도 잘 됐고 뭐 좋은 해였. 돌아보니까 좋은 해네. 돌아보니까 근데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다이나믹한 심경 변화가 있을 만한 일이 없었어서 그런지 그냥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되돌아본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난 연말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 뭐가? 나 진짜 내년에 이 황골 황골탈 탈 때? 우리 그래 해봐. 황골탈 때 하고 나 내년에 연애할 거야. 그래. 소개팅 나? 물어보고 있어? 범리야? 뭐 열심히 찾아볼게. 믿을게. 근데 뭐 본인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나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센 척이 아니고 진짜로 연애? 뭐 하면 좋지? 근데 굳이 해야 돼? 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나 좋다고 환장해서 달려드는 사람도 없는데 막 내가 굳이. 좋지도 않은 사람을 굳이 끌어당겨가지고 억지 연애해야 돼 이런 스탠스였는데 지금은 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겠다. 억지 연애라도 해야겠다. 그건 못해. 그러니까 그건 아직도 못해. 발품을 좀 팔면서 나도 여러 조금 사람 만나도 연애시장에 보고 자주 나가고 그래야겠다. 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진짜 나쁜 버릇이 좀 사람을 소개팅은 좀 원래 그렇잖아. 첫 만남에 이 사람을 좀 판단하게 되잖아. 그치. 예를 들면 외모라던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좀 어린 마음에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 사람을 좀 평가했어. 첫 만남에도 단정 짓고 싶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매한 행동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간 내년에 황골탈퇴의 개념이 약간 나를 되게 열심히 가꾸려고. 외적일 수도 있고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리고 좀 성품적으로도 좀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황골탈퇴 안내 기다려줘. 다음 방송 때 남자친구 데려올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아니 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뭐 변화를 하겠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긴 한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빈수레가 요란하던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새해다짐 얘기하고 있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단 말을 하고 있어. 나쁜 새끼야. 방송이니까 욕 참았다. 나 이미 한 거 같은데. 원래 다른 단어로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 단어로 순화를 했다. 아니 뭐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좋은 건데라고 하지 마. 좋다고 끝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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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주변인이 아니다. 아니다 개킹 받아. 말 다 해놓고 아니다. 아니다. 너무 아니 범리애가 어쨌든 안느의 소개팅을 물어올 거다. 약속해 청취자들 앞에서. 아니 나는 항상 노력하고 있었어. 몇 번 물어다 주려고도 했었고. 그게 2년 전이야. 2년 동안이겠지. 뭐 어쨌든. 아무튼. 이제 지직선 얘기를 좀 해볼까? 지직선 이야기. 지직선의 2022년은 어땠던 것 같아? 우선 뭐 시즌 2가 끝나면서 사실 그동안 준비했던 대부분의 대본을 다 했고 거의 난 다 했어. 다 털었지. 이제 그 준비물함에 이제 한 10개 이하로 있지 이제. 대단하다 그것도. 항상 20몇 개씩 있었는데 이제 10개 이하로 있고 시즌이 끝나면서 좀 오래 쉬었고
그리고 새로운 포맷으로 시즌 3를 돌아왔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서 아마 새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예전에 막 정보를 막 찾고 막 대본 준비 막 빡세게 하고 막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때 에너지가 조금 그리울 때도 있긴 한데 그만큼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로 풀어졌는데 그만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렵지. 뭐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원래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치? 지직선 예전에 진짜 한 에피소드 하나는 정말 내 새끼지 거의. 내가 낳은 자식 같은 에피소드들이지. 그치. 피가 섞여 있는 에피소드들이지. 진짜 피땀 눈물. 진짜로 피땀 눈물. 그 에피소드 준비한다고 논문도 읽은 적도 있고. 그럼. 뭐 기사 읽는 건 기본이고. 책 막 이따만한 거 읽고 막. 책 읽고 기사 읽고 논문 읽고 오피니언 찾아보고 오피니언을 빡세다. 2개 읽었는데 둘이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더 그랬지. 혹시나 잘못된 뭔가 정보를 드릴까봐.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욕구들은 뉴스 브리핑에서 많이 풀고 있는 것 같고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소재를 좀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23년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제 지지익선이 방송이 오래돼서 맞아.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조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예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뭐 내년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지직선 책 광고 한 번만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 그랬었나? 그랬어? 그랬었어. 어느 방송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얘기를 했었는데 했잖아? 했지. 민음사와 함께 했었지. 했지. 최근에. 오퍼도 더 들어오는 건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야지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내년에는 내년 만에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송 시점으로는 올해지. 올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다 보면 하지만 노력해야겠지. 그치? 지직선이 뭐 어떤 길로 갈지. 근데 사실 그 얘기는 했었잖아. 우리가 리뉴얼을 하면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리뉴얼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고 이걸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보다가 더 이상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시 나는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제 앤서란 법리애가 그럼 지직선 우리가 계속해도 채널을 가져도 되겠냐 가져가시라 라고 했고 그 결심은 나는 아직 뚜렷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러니까 지직선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내가 떠나야 할 때 못 떠나는 것 같아. 갑자기 어느 시가 떠오르네. 뭐? 떠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좀 지직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얼 하던 그 아까워서 못 떠나는 그걸 좀 버려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주변에 좀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이런 프로젝트를 짧게 빨리빨리 성공시키고 예를 들면 스타트업도 빨리빨리 성공시키고 팔고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음 거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것도 능력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럼. 내가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약간 정신적인 능력이겠지? 그 정도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마 지직선도 같은 방향을 가지 않을까. 이제 좀 있으면 지직선이 4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치. 뭔가 3년과 4년은 기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다르지. 완전 다르지. 3년 했다 그러면 오래 했네. 약간 그 느낌인데 4년 했어 그러면 그게 거의 일상의 하나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4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까마득하다. 4년 19년에 시작했으니까 4년 동안 대한민국이 또 많이 바뀌어서 소재가 계속 나오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우리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 방송에서도. 근데 나는 항상 걱정하는 게 듣는 분들이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너무 솔직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솔직했나? 안 해도 될 것 같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에서 뭔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항상 이게 좀 염려가 됐거든. 근데 이런 고민을 떠나서 방송에 대한 애정은 커요, 여러분. 그치. 그거는 근데 좀 그건 말 안 생각해주셨으면 해도 좋겠어. 아시지 않을까? 이걸 아이. 모를 수가 없어. 4년을 모른다고? 그래도 이거를? 혹시나 상처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좀 맥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이제 나한테 오는 그 느낌이 다른 점은 예전에는 이 방송에 대한 뭐 성공 여부나 소재에 대한 그런 강박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뭐 매주나 격주에 녹음실 오는 게 거의 뭐 일상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어서 맞아.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도 많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사실 새해라는 게 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날인데. 그치. 아니 근데 나는 심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건 뭐 생일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김범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일을 챙기긴 하지. 가끔 나도 까먹어. 그냥 하루지 뭐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새해니 뭐 연말이니 그걸 나눠 생각하는 게 이제 한번 자신의 그 길을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직진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굽이진 길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 것처럼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마 이제 듣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심기일전해서 23년도 내가 한번 부셔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갑자기 맥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연초 연말의 맞아, 감성인 맞아.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지직선이니까 내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나는 약간 솔직히 4년 동안 청취자분들을 뵀기 때문에 나는 되게 모르겠어. 친근감을 되게 많이 느껴. 난 이거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야. 뭔가 되게 친근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내가 솔직해졌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가와 주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약간 오프라인에서 친구랑 얘기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오픈하는 만큼 상대방도 오픈을 하더라고. 맞아. 뭐 그런 입장에서 좀 솔직하게 연말이 아니죠 지금? 연초. 토크를 해보고 싶었고 그런 거 잠깐 해볼까? 지직선 연초 그러니까 2023년에 지직선이 이제 이뤘으면 하는 것들. 엔서 같은 경우에는 책 광고라고 하는데 이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말해서 이뤄질 수도 있잖아. 말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참 플랫폼의 한계인가? 우리가 사실 팟빵 의존하잖아 지금. 그치? 큰 플랫폼이 팟빵이고 사실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 송출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나 사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유튜브는 빼고 플로가 잘 되면 좋겠다. 근데 플로도 내가 보니까 막 계약 끊길 것 같죠? 우리 아직도 말씀이 없으신 걸 보면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그치, 뉴스 이제. 브리핑이 이제 오픈되니까 뉴스 브리핑이 또 좋은 컨텐츠니까 오픈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디오 클립 여기도 풀이 없죠? 사람이 별로 없고. 그쵸. 근데 그때도 은근히 플로가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조회수도 잘 나온다면서요. 조회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와. 이게 뭔가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플랫폼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 팟빵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받아갈 게 없다라는 느낌? 그래서 뭔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우리가 뭐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왜 또 존댓말 하고 있니? 근데 나는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오프라인 방송, 공개 방송 옛날부터 하자 했었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한번 막혔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 약간 오프라인 방송, 공개 방송? 공개 방송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방송을 꾸준히 올리고 만들고 있는 거지 어떠한 홍보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 그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인스타에 광고 태우는 거라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액션을 그래도 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마케팅을 좀 해야 되지 조금이나마. 않을까 지지. 근데 앤서는 약간 마케팅 쪽이잖아. 지금 업도. 뭐 굳이 우리 중에서는 따지면 굳이 힘 좀 따지면? 내줘. 알았어. 그러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유튜브도 키우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확실히 사실 유튜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끌고 가야만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 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셋 다 막 유튜브 크리에이터야. 뭐라도 했겠지. 그치. 거기서. 근데 어쨌든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러면은 우선 하고 싶은 거는 오프라인 팬미업? 그러니까 공개 방송 겸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상반기 안에 끝나는 거는 목표고 그거 말고 이상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좀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곳이 팟빵이잖아. 이 안에서 그릴 수 있는 큰 이상이 없다?
뭐가 있어? 큰 이상? 우리가 일반인 교양 방송으로서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거의 뭐 할 수 있는 만큼 찍었거든. 아니면 방송사와의 계약? 우리가 뭐 지직선이 계약을 어떤 하나든지. 방송사에 들어가서 거기 소속 방송이 되는.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관리해주는 주체가 생기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범리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긴 한데 얘기하는 게 뭐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다, 뭐 어디에 소속됐으면 좋겠다, 뭐 이것저것 보다도 고퀄리티의 에피소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범례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끔 매겨. 우리 물을 먹이는 거지? 약간 매겨. 이런 게 가끔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고퀄리티 방송을 왜 찍어내고 싶어? 고퀄리티의 에피소드가 쌓이고 그런 게 이제 뭐 입소문을 타든 아니면 그런 게 누구의 눈에 들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근데 이게 나도 저 마음이었거든. 이게 항상 진짜 맛있는 맛집은 어떻게든 잘 되게 되어 있다. 그치. 이게 요즘 뭐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하더라고. 이게 진짜 예를 들면 컨텐츠가 진짜 좋으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고 이러기에는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컨텐츠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굳이 디깅을 안 한다는 거야. 왜냐면 디깅 안 할, 너 디깅 안 해도 할 게 너무 많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좀 우리 범리가 좀 알을 깨고 나와서 같이 마케팅을 좀 하고 컨텐츠 걱정 그만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근데 뭐 약간 그런 거지. 마케팅을 하기 앞서서 뭐 아까 맛집 얘기도 했지만 전단지를 나눠주기 전에 우리 집 음식이 정말로 맛이 있는가 알릴 정도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난 하는 그 거지. 기간은 끝나지 않았어? 4년 정도 했어. 우리가 언제까지 할 거야? 열심히 낳은 에피소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 하지만 꾸준히 나와야지.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렇고 모르겠네. 뭐 어디까지를 뭔가 마케팅을 해서 뭐 이게 어디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지느냐의 기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만큼 우리가 누군가 그 마케팅을 보고 들어와서 딱 눌러서 켰을 때 계속해서 들을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목표가 뭐야? 목표? 지지익선의 목표? 23년? 그러니까 23년에 이뤘으면 하는? 23년에 이뤘으면 하는 목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하긴 한데 3, 4년 했잖아. 우리가 쌓여진 소재가 있고 이걸로 책을 한 권 내도 그치. 책을 내고 싶다? 책을 내고 싶다라기보다는 책을 한 권 내면 지지익선이라는 이 컨텐츠를 우리가 기획하고 3, 4년 동안 끌어온 그거에 대한 약간 랩업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긴 해.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뭐 책을 쓰려면은 꼭 해야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그러니까 이거지 사실 뭐 책 한 번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건 흘러가는 말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24년 목표가 예를 들면 지직선 책 내기야. 그게 제목이 지직선일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걸 베이스로 책을 하나 쓴다. 하면은 뭘 해야 되지? 그냥 정말로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좀 더 그때 우리가 더 말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개개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녹여내면 일종의 상식사전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책이 나오냐는 거지. 우선 뭐 원고를 작성을 해야지. 미리 작성을 하고 앞부분이라도 나서 작성을 해서 그거를 출판사에 돌리는 거지. 컨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책을 쓰려고 어떤 하는데 사람들이고 어떤 컨텐츠를 담고 싶고 샘플은 이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 한 꼭지씩 그렇게.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 그런 식의 생각. 근데 뭐 난 별로 이렇게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이따 술 먹으면 우리 이따 방송 끝나고 술 먹잖아. 술 먹으면서 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발전했으면 좋겠어. 뭔가 좋은 컨텐츠를 찍어냄으로써 발전하는 거는 우리 4년 동안 이뤘다 생각하고 뭔가 어쨌든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아마 그건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거라 생각해.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지가 꽤 됐고 내가 봤을 땐 지지익선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지지익선을 상품으로 바라봤을 때 좀 이끌어가면 좋겠고 그 과정에 패널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응원해 주실 거고 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진짜 어쩌다 보니까 넋두리 방송이 그러니까. 되게 넋두리 방송이 된 것 같아. 난 재밌어. 이런 시간도 좋고 사실 이
대화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애정이 없으면 이 대화가 안 나와.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어쨌든 이런 대화를 항상 꺼냈던 것 같고 내가 힘이 빠져있으면 이런 대화가 아예 안 나오는데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로 연주를 시작한다는 게 난 너무 좋고 고무적이다. 고무적이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여기 있는 패널들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 어떻게 우리가 2023년까지 왔어? 와, 처음에 23 진짜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처음에 나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뭐 앤서님 1년은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이랬는데 그랬나? 앤서 들어온 지 얼마 됐지? 3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앤서가 20년에 들어왔나? 20년에 20년. 들어왔으니까 3년 됐는데 이렇게 오래 할지 나도 몰랐고 맞아. 우리 노아의 다들 종말이 몰랐네. 언제적 에피소드야. 그러니까. 그런가? 근데 어. 나는 앤서가 마지막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새롭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나도 그래. 항상 그래. 나도 이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어쨌든 2023년이 왔고 올해는 안내 말대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그냥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는 말처럼 잘 되면 더 좋지. 그렇지.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진리인 거잖아. 잘 되면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다짐 한번 해볼게. 뭐 새해라고 해서 이렇게 유난 떠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지익선 이제 만 3년 채우고도 이제 만 4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나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뭐 학생일 때 듣기 시작했는데 직장인이 됐어요라든지 뭐 군대에서 듣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전역하고 뭐 학생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 참 좋아하는데 그런 긴 시간 동안 들어주고 있는 청취자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뭐 성격이 성격인지라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또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편이어서 그냥 그런 고민 계속하면서 23년 또 진행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안느나 앤서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해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다는 22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 안녕. 영상에서요? 영상? 영상에서 봐? 다음 음성에서 보자. 유튜브 찍는 줄 알았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